다음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제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13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했냐? 중복되는 복지 사업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 박근혜 정부가 중복되는 사업 다 정리해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니까 지자체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복 사업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게 적으니까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불허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또 자율권 침해 지자체에 그리고 복지 축소가 되는 거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좀 조정기기를 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면서 제도를 좀 안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또 약자 복지한다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보편적 복지 안 돼, 선별적 복지해 이렇게 되니까 이 신설 변경 제도를 활용해서 다시 복지를 축소시킬지 모른다라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가 지금 제주도에서 아동건강체험 활동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왜 하나 봤더니 제주도는 아동 비만율이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이나 야외 활동 등을 통해서 좀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아동 수당이 끊긴 8살부터 10살 미만의 제주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반려가 났습니다. 답변이 뭐냐면 모든 대상으로는 불가하다. 일정 소득을 대상으로 해라. 이렇게 약자 복지하는데 아동은 약자 아닙니까? 또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이 수도권 중에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지역이 있는데요. 대중교통 수단이 버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동할 수단이 없는 분들께 이제 교통비를 지급하려고 했더니 복지부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보편적 복지에 관한 부정적 기조가 나온 이후에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에 관해서는 협의가 어려울 수 있는 사항이다. 더 중요한 거죠.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여 협의 가능성이 적을 수 있다. 이게 지금 원래 이 사업 자체가 일부 대상에 하려는 건데 사실상의 보편적 복지는 아닙니다만 보편적 복지여서 부정적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장관님? 보시다시피 지역마다 복지에 대한 욕구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실 겁니다. 지역 편차가 있고 그리고 정부가 다 커버할 수 없죠.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시냐? 복지사업 공백 없게 이루려면 정부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역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거나 또 지자체 예산 중에 일정 비율을 넘어가는 큰 사업에만 협의하도록 하시고요. 지침 명확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복지 축소 우려 없도록 다시 점검해 주시고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사회보장 협의 제도 자체가 지역 주민의 복지 제도를 축소하거나 없애는 방향이 아니라 보다 잘 되는 방향으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가겠습니다. 네.